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왕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강연에서는 이태원 클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죠. 저도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 박세로이라는 청년이 본인의 아버지의 원수이자 극 중에서 대한민국 대표 요식업체의 회장인 장대희 회장을 대상으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박세로이라는 친구가 본인의 음식점을 오픈을 하고요. 그 음식점의 이름은 단밤포차이고, 근데 이 단밤포차가 처음에는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조이서라는 굉장히 유능한 매니저를 영입을 하고 또 몇 가지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단밤포차가 이 박세로의 음식점 스타트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빠르게 오르고 이익도 빠르게 오르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좀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법인 사업자의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법인 사업자의 이름은 주식회사 이태원 클라스, 줄여서 IC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가 잘 나가다 보니까 투자 제안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 중명홀딩스의 도중명 대표가 직접 박세로이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밤 매력적입니다. 단밤 투자 제안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랬더니 저희 배짱 좋은 이 박세로이 대표는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업 가치는 저의 가치는 50억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중명홀딩스의 도중명 대표는 오케이 알겠다 괜찮다 우리 50억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중명홀딩스가 이제 리드 투자사가 돼서 이 딜을 이끌게 되었고, 또 중명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다른 기관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할래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기관들이 또 어나더 50억 원을 투자하는 구조, 그래서 총합 100억 원의 딜이 100억 원짜리의 그 펀딩이 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중명홀딩스와 장가의 장대희 회장의 꿈인 계략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들은 박세로이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딜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투자 결정을 철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50억 원 투자 안 할래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중명홀딩스가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투자사들도 그럼 우리도 안 할래. 50억 캔슬해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100억짜리 규모의 투자건이 100억짜리 규모의 투자들이 취소가 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박세로이 대표는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하게 되고, 또 이제 박세로이 대표가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 새로운 투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 팔면서 지난 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되냐?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투자가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yes and no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yes인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법인 전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단밤포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매출도 빠르게 오르고 뭐 영업이익도 빠르게 올랐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남아있을 때 좀 상당히 많은 양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단밤포차의 소득이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 사업자의 구조에서는 저희가 40%의 세율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형태로 전환을 하면은 4억일 경우에 20% 정도만 되는 세율을 부담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단밤이라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음식점, 거기에 더불어서 거대한 프랜차이즈를 꿈꾸는 이 회사가 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리드 투자자의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은 양의 금액을 투자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딜 텀들을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중명홀딩스가 리드 투자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이 중명홀딩스를 중심으로 다른 기관들이 붙으면서 약 100억 정도 되는 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는 뭐냐면요. 이 중명홀딩스를 중심으로 이 구성된 이 판, 이 구조가 현실 세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리드 투자자의 역할을 이 드라마가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 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잘못 정리된 사례들,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기업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뭐 세로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저희 회사의 가치는 50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도중명 대표가 바로 50억 원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냐면은 기업 가치가 5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지분은 10%를 줄 테니까 5억을 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20%를 줄 테니까 10억을 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가 50억인데 투자 금액을 50억 원을 줬다? 이거는 회사를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지분에 대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회사를 그냥 주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또 첨언을 해서 관련해서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난달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스타트업은 한 200군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단반포차가 뭐 아무리 잘 나가고 뭐 매출이 빠르게 오른다고 해도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뭐 프랜차이즈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실적을 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뭐 100억 투자를 그냥 한꺼번에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실성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딜 소싱 그리고 투자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과정이 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도준명 대표가 그냥 세로이한테 가가지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로이가 오케이를 하니까 그냥 바로 뭐 50억 원을 쏴주는 그런 구조로 스토리가 전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뭐 지난 강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기관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스텝들이 소요가 됩니다. 뭐 예비 심사도 하고요. 뭐 이런 스타트업 대표가 직접 가서 발표도 하고요. 뭐 실사, 뭐 회계 실사나 재무 실사나 뭐 법률 실사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극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간소화한 것 같아요. 이 중간 단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바로 뭐 내용들만 딱딱딱 보여준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뭐 대표단에서 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또 대표단에서 이런 딜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심사역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너가 가서 한번 보고 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뭐 대표가 직접 다 발로 뛰어서 뭐 발굴하고 투자 집행하고 뭐 텀 조율하고 이런 것까지는 거의 안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리드 투자자의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전에 저희가 극 중에서 보셨겠지만 이 중명홀딩스라는 리드 투자자가 이제 빠진다라고 하니까 이 100억짜리 판 전체가 흔들리는 100억짜리 판 전체가 이제 무산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의 포인트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즘에는 매력적인 딜, 인기 있는 그런 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뭐 두세 개 붙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인즉 이게 한두 군데에서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해서 딜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한두 군데가 안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백을 메꾸는 구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분명히 리드 투자자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뭐 이들이 빠진다고 무조건 딜이 없어진다, 빠그러진다 이런 건 꼭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통해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상식들, 재밌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드라마라는 녀석은 그 시대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매우 잘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녀석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 사회에 이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역할,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태원 클라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얼른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